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저출산대책 논문 읽기. 이번 시간은요, 이한나 한국보건사연구원 부연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실태 및 과제, 임시 및 출산 지원 안건을 중심으로 라는 논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인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지역주민 욕구에 대응하여 정책 대상의 호응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는 2016년, 2018년에 신설 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지원단에 협의 요청된 저출산 관련 안건을 살펴보고 그중 임시 및 출산 지원 분야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저출산 안건에서는 예비 산모를 대상으로 하여 임신과 출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안건이 가장 많았다. 임신 출산 지원 정책에서는 산후 지원인 출산용품 지급,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 장려금의 건수가 높았다. 특히 변경 안건의 경우 출산 장려금 확대 안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출산 장려금 지원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절한 지지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자, 이게 이제 들어가면 저출산이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출산 제거에 의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지도 10여 년이 지났다. 이런 얘기고요. 학계 출산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3차 저출산 고령화사의 기본 계획인데요. 제3차 저출산 고령화사의 기본 계획에서는 저출산 분야에서는 첫째가 비용, 출산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시간, 근로시간 및 일생활 균형 정책을 펼치고 돌봄, 육아 인프라 지원 정책을 하고 문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을 하고 기반, 2040 세대 안정적 삶의 기반을 조성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가가 사업 대상별 현황을 보면 저출산 대책에 해당하는 협의 안건은 사업 대상별로 구분해서 건수를 살펴본 뒤 전체 협의 안건에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봤다. 그런데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저출산 분야 신설 변경 안건 현황이에요. 그래서 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저출산 안건 지원 대상별 현황을 보면 2016년에 전체 안건은 1000건에서 예비 산모가 15.7, 영유아 4.3, 아동 청소년 8.4 이런 식으로 청장년 1.8, 여성가족 7.0. 자, 두 번째는 사업 목적별 현황인데요. 다음은 저출산 분야가 각 항목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출산 안건 대비 비율을 살펴봤다. 2018년을 제외하면 출산 지원이 2016년에 비해서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저출산 안건 사업 목적별 현황을 보면 2016년에 404건에서 출산이 39.4 가장 높고 보육이 9.4, 교육이 21.0, 보건의료, 소득빈곤, 고용생활 이렇게 해서 출산이 가장 높다는 거죠. 출산이. 그 다음에 이제 협의주체별을 보면 2016년에 광역에서 보면 광역 특별자치, 특별광역, 특별자치시가 12.1로 가장 12.1이고 여기 보면은 기초가 33.7, 28.0, 시군구가 높은 거죠. 광역, 도는 12.1, 7.4인데 합해봐야 뭐 20%인데 시군은 지금 33.7, 28, 거의 한 70%, 80% 이상이 이제 시군구가 안건 협의 주체다라는 얘기죠. 유형별 현황을 보면 예비산모 지원 안건별 유형별 현황을 보면 2016년에 신설, 변경, 신설이 61.0 신설된 것이 많다 이런 얘기네. 임신 출산 지원 안건 현황 보면은 표를 좀 보겠습니다. 임신 출산 지원 안건 검토를 보면 2016년에 동의 협의 완료가 68.3, 부동의가 8.4, 변경 보완 후 동의, 반려해서 동의 협의 완료가 68.77, 90% 상당히 높았고요.
사업 내용별 현황을 보면 임신 출산 지원 시설 한건 지원 내용별 현황을 보면 임신 전에 난임 등 이런 것들이 16.8, 17.9%, 산전, 임신 중에 검사 진찰 비용 이런 것들이 14, 16, 10%, 산후 출산용품지급,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런 게 64, 62. 그러니까 산후가 상당히 많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변경안건, 임신, 출산, 변경 안건 지원 내용을 보면 임신 전이 5%, 4%, 산전이 1%, 산후가 70, 89. 산후가 가장 높다는 거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나가면을 보니까요. 이 글의 주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이 국가 차원의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부합하게 보완하여 지역 주민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제3차 저출산 고령사 기본계획의 저출산 분야 추진 과제를 살펴본 후 이에 대응하는 신설 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원단의 협의가 요청된 안건의 건수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시작된 2018년을 제외하고는 예비 산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신설 변경 안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야의 안건에 대해서는 신설 변경 규정에 대한 상세 내용과 이 검토 결과를 주가로 분석했는데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은 산후전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보다는 시군구가 출산과 이런 대책에 상당히 많이 관여하고 있고, 특별히 산전보다는 산후 여러 가지 많이 관련되고 있다. 자, 그래서 현재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사회 타당성과 기존제도 유사 정복 여부, 전달체계와 재정적 안정성 등의 협의기준 부합 여부를 중심으로 안건의 신설 또는 변경 통제하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규모와 건전성, 복지인프라 등 객관적인 여건의 불리함으로 인해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지지와 지원이 있다면 근거에 기반하여 지역 주민의 조건을 파악하고 지역의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기획 설계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수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하기에 관련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 목사의 저출산 대책 논문 읽겠습니다.